사실 발매가가 굉장히 합리적인 브랜드야. 그치. 왜냐면 미국 내에서 발매할 때부터 돈 좀 있고 옷 좀 잘 입는 사람들만 사 입어라 이런 옷이 아니야.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딱 구축을 해갖고 딱 그런 라인업을 하긴 하지만 판매가를 보면 발매 당시의 판매가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대야. 걔네의 인지도에 비해서. 근데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 하이엔드급이 되는 거지. 미국 내에서도 프리미엄은 바로 붙으니까. 그게 뭐냐면 재생산을 안 하기 때문이거든. 그러면서 이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슈프림이 나오는 거지. 리셀가가 비싸지니까 그냥 비싼 거를 나는 과시하려고 입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슈프림은 절대로 그런 감성을 가진 브랜드가 아니야. 그래서 쿨하고 멋있는 거야. 별다른 걸 안 하고 특별한 디자인을 안 넣어도 반팔 티 하나에 박스 하나만 들어가도 그게 진짜 멋있는 브랜드거든. 퀄리티 안 좋아. 진짜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일본에 잘한다. 미국 쪽에서도 요새 뭐 이지 부스트 뭐 이지 옷들도 많이 나오잖아. 뭐 후디라든지 아니면은 뭐 브일론 같은 브랜드 후디라든지 이런 애들 가격 아니란 말이야. 슈프림이 조금 더 싸 많이. 근데 싼 만큼 퀄리티도 그 친구들만큼은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만들까? 슈프림이 정말 가격대 올려서 진짜 퀄리티 있게 만들면 애들이 슈프림을 안 살까? 사지. 슈프림은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왜냐면 그런 옷은 그래야 돼. 티 반팔 티가 목도 좀 드러나야 되고 여유 있게 그냥 편하게 입었을 때 그렇게 느낌. 오랜 시간 그 옷을 생산해왔던 브랜드가 퀄리티를 못 올려서 안 올리는 건 아니거든. 말도 안 되지. 그건 말이 되지 않아. 그건 걔들이 보여주고 싶은 감성인 거야. 물론 뭐 정말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되는 옷도 있어. 솔직한 말로. 이건 꼭 그 감성을 보여주지 않아도 될 옷 같은데 슈프림에서 생산을 했는데 아우터 같은 건 정말 안감이 찢어지네. 막 손으로 이렇게 밀면 밀리더라고. 그런 옷을 보면서 좀 충격적이기도 하지. 근데 또 반면에 또 어떤 옷은 뭐 정말 퀄리티 좋다는 브랜드의 옷하고 비교를 해도 괜찮아. 저는 괜찮네. 전부 다 옷이 뭐 다 별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심지어는 어느 정도 했냐면 한 8, 9년 전에 나왔던 코치 자켓 봤냐? 카디널 액티브웨어 미국에서 11달러짜리 코치 자켓에다가 슈프림 라벨 위에다가 박아갖고 팔았잖아. 슈프림 로고만 찍어서. 미국에서 그냥 파는 11달러짜리 코치 자켓이 있어. 거기에다가 등판에 슈프림만 자수로 찍어서 진짜로 어느 정도 쿨하냐면 카디널 액티브웨어 라벨이 달려있는 거 위에다 슈프림 라벨을 달았어. 옛날 거에 그런 게 되게 많아. 옛날 옷이 슈프림이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11, 2년까지도 그때도 인기 있을 때인데 연맥이는 게 아니야. 그냥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슈프림이라는 거 자체로 쿨하니까. 근데 그 한 번 생산을 하면 생산을 중단시키는 전략, 그리고 매장에서 불친절한 전략, 이거 자체가 마케팅이라는 거지. 뭐 그런 마케팅은 그 브랜드가 뭐 지향하는 점이니까 그건 뭐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가 아쉬운 거는 왜 슈프림이 한국에서는 슈프림스럽지 못하느냐. 나는 얼마 전에는 정말 옷이나 신발 같은 거를 진짜 사람들한테 막 내가 옷을 이만큼 알고 내가 신발에 대해 이만큼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유튜버가 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슈프림. 근데 그 방식이 그냥 쉽게 정말 얘기하면 슈프림의 프로 스케이터들도 그렇게 슈프림 안 입어. 슈프림 옷을 그냥 다 주거든 걔네는. 신상 나오면 걔네들 있잖아. 그 슈프림 룩북에 나오는 모델들이 다 슈프림 프로 스케이터들이야. 걔는 그냥 따로 모델을 쓰지도 않아. 걔네들이 간지가 나니까. 막 보드 타는 영상 인스타그램 찾아보면 많아. 뭐 윌리엄 스트로백이나 걔는 매일 올려. 걔네 데리고 그 스케이트보드 타고 다니면서. 걔네들도 슈프림을 그렇게 입진 않아. 그렇게 많아도. 근데 한국을 들어오면서 뭔가 이상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 그거 있잖아. 게임에서 템발 같은 그런 느낌이야. 사람들한테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이 정도 입는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슈프림은 7, 80년대 스케이터들의 감성을
지금 가장 잘 살리고 있는 브랜드고 스케이트 타는 애들,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들 알잖아. 개또라이야. 진짜. 존나 히피지. 진짜 히피하게 해. 막 찢어지고 막 뼈 나가고 그런 거 상관없어. 걔네는 그냥 그걸 쿨하다고 얘기하는 거. 오프 더 월 반스가 벽을 넘어라. 벽이란 벽은 다 넘고 댕겼잖아 옛날에. 막 그러니까 막 경찰들 쫓아다니고 막 건물 지어놓은 건물 광장에 스케이트보드 타니까 스케이트보드 못 타게 하고. 근데 그거 막 도망 다니면서도 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반적인 미국의 반항 정신이라고. 70년대 정도 들어서면서부터 밴드 문화, 미국의 밴드 문화, 그러니까 막 여자 섹스 마약에 대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말로 꺼내고 이랬을 때 그 쿨함, 남자다움, 이게 그 옷에 묻어 있는 거거든 같이. 음악하고 패션은 떼놓기가 좀 힘들어 사실. 그렇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슈프림 같은 브랜드도 계속해서 걔들은 그쪽 문화를 좋아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뭐 70년대, 80년대 밴드 문화도 사실은 젊은이들의 약간 전유물이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였지. 약간 되게 컬처 쇼크였을 거야. 음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니까 젊은 세대들은 더 열광을 했던 거지.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변질되기 시작했지. 뭐 8, 90년대 오면서 그런 유의 이제 뭐 사회적 비판이나 뭐 이런 자극적인 가사들을 많이 써갖고 하다가 대중성을 위해서 얘들이 가사를 사랑과 평화를 쓰기 시작했지. 그러면서 락 밴드가 되지 이제. 그러면서 걔들을 또 빠는 애들이 생겼어. 그게 전형적인 밴드가 메탈리카 같은 밴드야. 그치. 그래서 보수적인 그 밴드를 좋아하는 애들은 메탈리카를 또 별로라고 얘기해. 너무 대중적인 음악을 선택한 게 아니냐. 가사가 그러니까 너네는 오리지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걔들이 표출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 그때 당시에 뭐 서핑 즐기고 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뭐 이런 그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같이 즐겼던 거지. 75년도 이후부터 이제 뭐 한 90년대 후반까지도 어느 정도로 미국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애들이 인기가 많냐면 토니 호크라는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있어. 얼마나 대단하냐면 프라다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프라다 옷을 위아래로 입고 만리장성을 넘는 영상도 있어. 그 선수가 마이클 조단이랑 같은 때 활동하던 스케이트보드 선수야. 마이클 조단이 10몇 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번 운동선수 토니 호크를 못 이겼어. 계속 2위였어. 토니 호크가 1위였어. 그 정도로 미국에선 스케이터의 인기가 크다라는 거야. 그걸 베이스로 나온 브랜드고 굉장히 미국적인 브랜드. 그러니까 자기네는 미국적이다라는 걸 계속 표출하고 있는데 그걸 미국 애들은 알지. 미국에 사는 애들이니까. 근데 중국이랑 한국이 그걸 몰라. 이 정체성과 브랜드가 표출하려고 하는 개성을 모른다. 제일 중요한 거는 조이 디비전이라고 적혀있는 펑크 락 밴드의 티를 유행하니까 입는 거야. 산이 막 그려져 있는 그 로고를 이게 뭔지 모르고 입는 거야. 슈프림에서 레이몬드 패티본이라는 화가랑 콜라보를 했다. 레이몬드 패티본이 누군지 몰라. 원래 어릴 때는 독타운에서 옆집 친구가 기타 치면서 밴드 하니까 그림을 동네에서 잘 그리니까 걔네 그림을 그려줬다가 얘가 성장을 해서 뉴욕에서 되게 유명한 화가가 됐어.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되게 쿨한 인생을 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림이 슈프림과 같이 연계됐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슈프림. 그게 슈프림 내는 감성인데 그 감성을 알고 구매를 하고 감성을 알고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슈프림이니까. 단순한 이 이유 하나만으로 그 옷을 입는 게 조금 아쉬워. 그리고 좀 더 슈프림답게 입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 꼭 이 정도의 깊은 이해도를 뭐 가져야 된다거나 꼭 스케이트보더들만 이 옷을 입어라는 아니거든. 그렇지. 어떤 특정 직업군만 입으라고 만든 옷은 아니니까. 그래도 그쪽 감정을 이해는 하고 있어야 좋은 스타일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도 슈프림을 좋아해서 나도 슈프림 옷들을 사고 한단 말이야. 내가 오늘 슈프림 패딩을 입었으면 나갈 때 뭐 슈프림 운동화를 신었다가 벗어 다시. 그리고 조금 더 담담한 신발을 신고 나가. 슈프림을 입는 날은. 그게 정상이야. 왜냐면 뭔가 하나가 딱 어떤 브랜드를 나타내고 사람들한테 보여줬어.
나머지는 눌러줘야지 좀. 그게 옷을 잘 입는 사람의 매력이라고 난 생각을 해. 이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보여주는 거야. 정말 큰한일. 슈프림이 한 장도 없을걸? 정말로 종아리 붙는 추리닝 바지를 입고 슈프림 티를 입은 종아리가 진짜 붙는 추리닝 바지를 입잖아. 한국 사람들 그 입는 스타일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슈프림도 좋아해. 미국에서 그 사진 미국이랑 찾아오면 내가 그 사람 댓글로 남겨달라 그래. 없어. 그게 아예 안 맞는 의류야. 그 두 가지가 상성이 없는 의류라고. 슈프림의 티들은 통이 좀 있는 바지랑 입었을 때 멋있지. 그렇게 만들어진 옷이야. 아니 일부러 수선도 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무슨 위에를 박시하게 입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좁아지는. 슈프림 그 스웨 팬츠를 입고 있는데 그게 핏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나 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제 무릎 라인부터 밑단까지만 수선을 한 거야.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종아리가 붙는 스웨팬츠들. 그것도 장난. 트랙 팬츠라. 장단지도 되게 두꺼운데 거기에 꽉 조여갖고 그걸 나는 그런 핏을 본 적이 없어. 슈프림은 그런 핏을 내는 브랜드가 아니거든. 자기가 글을 써놨더라고. 수선했다고. 충격적이지. 일반적으로 슈프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그렇지 않다. 그런 분들한테는 하는 얘기가 아니야. 정말 멋있는 브랜드고. 그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 오래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쿨한 그 감성을 이해하고 입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 근데 자기네는 어디 가서 의류로 방귀 좀 낀다. 아니면 어디 가서 의류로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정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거든. 저런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놔. 그러니까 우리가 된장이라고 얘기하잖아. 발렌시아가 루이비통에 뭐해 그게 가려져 있으면 얘기 안 하지. 루이비통에서 나온 되게 깔끔한 면바지를 입고 루이비통 티를 입었으면 누가 그 사람 바지가 루이비통이지? 그잖아. 근데 절대 그걸 안 사지. 루이비통이라고 적혀 있는 것만 사지. 왜? 커야 돼. 내가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니네한테. 그리고 되게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 그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멋있는데 당신들의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걸 이해하는 게 아주 오랫동안 옷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슈프림의 초창기도 봤던 사람이고 지금도 보고 있는 사람이 우리 나이 때라고 보면 저게 아쉬워 보이는 거지. 아 저게 아닌데 더 쿨하고 멋있을 수 있는데 왜 저게 저렇게 변질되지?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아쉬움에 조금 더 슈프림에 대해 진정성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 브랜드가 추구하려는 방향성은 굉장히 미국적인 브랜드다. 그리고 슈프림을 무슨 스트릿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슈프림은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야. 미국의 후기형 미국 문화를 다루고 있는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라. 그렇지.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뭐 실제로 슈프림을 옛날부터 정말 오랫동안 좋아했던 그런 분들도 점점 이제는 슈프림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게 안타깝지. 왜냐면 자꾸 그런 분들을 보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모습처럼 비춰질까봐